첫 번째 이슈로 가보면은 8.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 뜨거운 전대를 앞둔 상황들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좀 한심하게 봅니다, 사실은. 이게 어떤 뭔가 집권당이 새로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좀 포지티브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서로 이제 책임 공방 내지는 어떤 뭐랄까 약간의 어떤 서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듯한 네거티브 네. 분위기가 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좀 집권당의 품격을 더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우리 박 기자님 같은 경우에 워낙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하고 교분이 두텁다 보니까 네. 게다가 또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출연을 자주 하니까 그 김민석 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정청래 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연락이 좀 자주 오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종종 연락이 오는데 근데 사실은 뭐 사전에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이제 방송 듣고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다르거나 이럴 때 좀 연락이 올 때가 있고요. 네.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측, 뭐 김민석 측, 정청래 측 이것보다 사실은 친명계 의원들하고 친청계 의원들이 제가 들었던 좀 인상적인 표현이 민주당에는 하위 20% 컷오프 룰이 있잖아요. 총선 때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20%는 컷오프하도록 돼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은 상대편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앞순위 번호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. 하위 20%에. 아, 여기서 지면 하위 20% 명단에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없을 이제 것이다. 농담으로는 서로 대표적으로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너도 하위 20%고 우리가 이기면 너가 하위 20%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하위 20%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 상황이라서 네. 사실은 안에 그 갈등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은 사실은 뭐 직접 저희가 들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주변 의원들의 갈등이 엄청나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사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도 고루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민의힘 싸우는 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? 네. 민주당은 지면 다음 의원직은 없다.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친명계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이게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라고 하면 분당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아, 그 정도로. 네,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갈등은 좀 명확하다. 그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이어가지고 지금 박순봉 기자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구분을 했는데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다. 친청계와 친석계가 있다. 이런 식의 분류를 했는데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분류 도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?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얘기를 나눌 때 이제 김민석 총리 개파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나온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아,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네, 왜냐하면 이번 그 전당대회 자체에서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략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친명계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대통령의 입장, 대통령의 태도, 그다음에 그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대표 선수는 사실은 물론 뭐 지금은 김민석 총리가 워낙 유력하고 기정사실화돼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김민석 총리 개파 이렇게 좀 정의하기는 조금 제가 이 취재한 바로는 좀 네. 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그럼 듭니다. 범주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송영길 의원,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랑도 기본적으로 인연관계 계시니까 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사실은 완전히 출마 결심을 굳혔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판인가 이런 판을 갖다가 독해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등, 2등 후보 지금 정청래 당대표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만 이 대표 선거를 맡겨놨을 때 네. 이제 양극화되고 더 갈등이 심화되면 본인이 등판을 해서 일정 정도 어떤 제3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은 건가? 좀 이런 면에서 어떤 중화 내지는 전체적인 이걸 갖다가 이제 밸런서
균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균형자. 그래가지고 조금 의외로 송영길 그 앞으로 의원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가 이 제3의 후보가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도 꽤 묵직할 수 있겠다. 그러니까요. 네. 예, 일단 앞에 두 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느 정도 저는 세력 균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3의 후보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아마도 그 천하 삼분지계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. 천하 삼분지계론. 둘한테만 맡겨놓으면 당 장작 쪼개지듯이 딱 쪼개지니까 이걸 여러 갈래로 좀 해서 천하 삼분지계. 네. 이게 제갈량 전략 아닙니까? 삼국지에 나오는 거. 예, 그런 어떤 논리로 좀 뭔가 등판하지 않을까. 네. 제가 그 오늘 아침에 그 아주 친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한테 물어봤었어요.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전당대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자를 이유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왜냐면 이제 이름이 그렇죠. 거론되는 게 네.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좋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정치부 쭉 출입하면서 2015년부터 했었는데 만약에 당대표 후보군의 이름이 오른다거나 하여튼 어떤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는데 해당 의원한테 사실은 어때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번엔 정말 안 나갈 거야.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.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나오실 거니까 후보군에서 이름 뺄까요? 하면 빼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. 그냥 넣어줘라고 하거든요. 그럼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전 그렇죠. 대표는 네.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부각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넓게 보면 어쨌든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같은 그 라인 쪽, 그러니까 넓게 보면 친명계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 친명계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원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6말 7초 정도에 아마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그 수순일 텐데 그 전에는 원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좀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친명 쪽에서 많았어요. 왜냐하면 네.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로 지방선거에 대승할 걸로 원래 예측을 했잖아요. 만약에 뭐 대구 정도만 빼고 뭐 다 그렇습니다. 이긴다라든가 뭐 네.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긴다라고 해서 압승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친명 쪽에서는 당연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끌었다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은 김민석 총리가 딱 나와가지고 단기간에 붙었을 때 이기기가 좀 어려울 거다. 그러니까 좀 빨리 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중동 사태 터지면서 김민석 총리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변수가 많은 그렇겠죠, 상황에서 당연히. 네. 김민석 총리가 나는 당대표하기 위해서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그림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안 나왔고 그래서 일부 그때는 실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잘 된 건 아니지만 지선이 뭐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이렇게 되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 책임론도 같이 나오다 보니 김민석 총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게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서둘러야 됐었느냐?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방선거 끝나고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선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야 좋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6월 초에 바로 나왔어야 됐느냐라고 했을 때 또 내부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총리가 없는데 후임 총리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 뛰어드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당대표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와주고 대신에 이 그림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하고 싸우는 그림,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을 좀 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김민석 총리는 사실은 직접 싸우게 되면 어쨌든 아무리 공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가 역할이 좀 있었다 이런 게 좀 친명계 네.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. 우리 박성훈 기자 열변을 토하는 사이에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너무 바쁘셔. 엄청 바쁘셔요. 그래. 취재하느라고 글쎄. 이렇게 늦은 겁니다. 다른 일 때문에 늦은 게 아니고요. 아예 잘 알죠. 아시잖아요. 네. 아예 얼마나 억척스럽게 하는. 저희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미화했나요? 사실 제목 달고 막 하느라고. 예. 지금 저희가 이제 김민석 총리, 정청래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당대표 당권 도전이 명확해진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 네. 그런 와중에 언론 인터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당대표의 상이라는 것이 확실히
정청래 대표 때와는 달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그 어휘들이 등장을 합니다.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속뜻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사실 좀 그 답답함이 있었겠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금 더, 그러니까 늘 대통령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속도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뭐 5,200만 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내각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유가 되던 터라 이제 4년을 8년처럼 쓰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그 속도에 맞추려면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안 된다.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입법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힘을 설득하는 기제도 좀 필요하고 물론 각을 세울 때는 세게 각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.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안에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요. 실천할 수 네.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각을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행보라는 건 약간 좀 정돈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게 지금 방송 출연에 등장하는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보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는 일정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총리실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쯤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김민석 총리 쪽 그 보좌진들,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소위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 이제 보좌진들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보좌진들 세팅은 지난주쯤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. 이미 끝났다. 다 끝났고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 기준으로는 언제 나오는 게 좀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 그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언제 나오는 게 좋으냐 좀 늦게 나와도 괜찮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늦춰진 건데 이미 보좌진들은 세팅이 돼 있으니까 방향성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정은 어느 정도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아마도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좀 오갈 것 같은데